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최근 들어 시장이 상당히 안 좋으시죠? 안 좋죠? 3년간 정도 종합주가지수를 봤을 때 삼각형 수렴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산이 크신 분이나 대형주나 거래소 위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또한 시장은 또한 여러분한테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 기회를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아서 그동안 어려웠던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 성공하는 길은 과연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그 성공한 투자 비법을 한 20분간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0분 동안은 다시 공략주, 내일의 공략주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의 길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식 투자 성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액자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액자산가로 탄생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거액자산가가 탄생하기 위한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방정식. 그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철저히 학습을 해서 실전 훈련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매매 기법입니다. 매매 기법. 요 매매 기법을 철저히 매수하는 법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 심리 컨트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심리 컨트롤을 하고 나서 심리 컨트롤의 대가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계좌 수익률뿐만 아니라 종목 수익률, 즉 리스크 관리, 리스크를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에서 한 20분 정도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주식 투자를 성공하는 길에 과연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매매 기법이나 그 다음에 심리 컨트롤, 리스크 관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잘 배우셔서 실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주식 투자 성공의 길은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죠? 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가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겠죠. 전업을 주로 하겠죠. 사업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로도 충분히 사업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대다수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실전 훈련, 그 다음에 투자 습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액자산가를 되기 위한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액자산가 여정이라고 지금 현재 돼 있죠. 거액자산가 여정. 거액자산가가 되기 위한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에서는 대다수 투자자들은 밑에 투자는 여기서 보시면 인풋 시간과 돈이죠. 투자하는 것은. 그 다음에 아웃풋은 수익의 크기입니다. 자,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수익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은 적게 들어가야 되죠. 처음에 돈을 많이 비용이 주식 투자한 비용이 많이 들면 들수록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 이후에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몇 년 지나고 10년 이렇게 20년 지났을 때는 결국은 작은 노력을 통해서도 충분한 큰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 거액자산가 여정에서
가다가 중간에 거의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포기하는 단계가 주로 이 중간 정도 단계입니다. 이 중간에. 시간도 많이 소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사업할 때 비용이 들어가듯이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면 손실이 크다는 얘기죠. 내가 들어간 만큼 뽑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업 비용인 거죠. 주식도 하나의 사업이죠. 결국은.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대신 아웃풋인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면 갈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시간도 적게 들어가면서 자금은 자꾸 늘어나든지 아니면 내가 투입한 비용 어느 정도 단계 이상에서는 투입한 비용보다는 투입한 효과가 훨씬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데요. 이 몇 년 동안에 배울 때는 이 투입한 시간과 돈이 훨씬 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자금이 적으신 소액 투자자들은 여기서 다 실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과정은 반드시 누구나 걸어가야 되는 과정이죠. 여기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다수 분들은 주식의 고수가 되신 분들은 이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죠? 겪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과 돈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투입을 하더라도 수익이 크게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거액자산가 여정이라고 중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금방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던 저는 동방박사는 강조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 투자는 그냥 은행 이자보다 2배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은행 이자를 요즘 뭐 3%밖에 되지 않으니까 3% 이상 나면 주식 투자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은행에서 갖다 놓은 것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리스크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수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수익이 잘 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는 그게 결국은 실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작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다. 말 그대로 큰 수익을 내겠다. 아니면 거액자산가 되겠다는 어떤 확실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면 그나마 성공할까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대다수 걷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한번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 주식 투자를 처음에는 경험을 합니다. 그죠? 경험을 하고 그 다음 입문 단계죠. HTS도 배우고 매수매도 주문도 배우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정보도 듣고 그런 것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여기서 어떨 때는 단기에 수익을 많이 내기도 하고 손실을 보는 경험도 많고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죠? 경험을 하고 나서 그래도 주식 투자가 어렵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많은 차트도 배우고 재무 분석이라든지 기업 분석하는 재무제표 일론법 이런 거 많이 배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한 차트하고 기본적으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돈을 벌겠다. 내가 이것도 모르고 주식을 했네 그동안. 요것도 차트 일봉밖에 모르고 했네. 주봉도 월봉도 있는데 뭐 이런 식의 해서 깨우쳐 가는 거죠. 배움에 깨우쳐 가다가 이제는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또 더 투자를 합니다. 그동안 손실을 많이 봤지만 또 다시 투자를 해서 합니다.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죠? 잘 안 됩니다. 특별한 재수 좋으면 모르지만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허송세월을 많이 보냅니다. 여기서 허송세월을 보내는데 여기서 대다수가 여기서 투자를 멈춥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자, 처음에 배울 때는 재미있었어요. 주식이. 이렇게 은행에 왜 돈을 넣어?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데. 하지만 또 깨져보니까 주식 위험하다. 그래서 다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해본 아카데미도 없고 별별 공부를 합니다. 동방박사한테 와가지고 거액자산가 탄생 비법 1탄, 2탄, 3탄까지 다 듣고도 이제는 정말 돈을 벌겠구나. 그래서 저대로 하면 돈을 법니다. 그죠? 그래서 했는데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대다수. 근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심리 컨트롤이 중요하죠. 이 심리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뭐죠? 자, 내가 주식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면 되죠. 내가 3천만 가지고 하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 깨졌어. 그럼 그거 포기하고 다시는 주식 안 하면 됩니다. 그죠? 그걸로 인생에서 주식으로 손실 보면 그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장이 좋고 강세장이 오고 남들 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그때 또 하게 되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주식 투자 노름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 허송세월 보면서 세월이 많이 가더라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내가 목표가 뭐죠? 거액자산가 된다든지 나는 반드시 주식으로 성공하겠다는 그런 어떤 확실한 목표나 의지가 있으면 마인드를 다잡고 마인드를 잘 정립을 해서 그걸 극복해내면 그 다음에는 주식 투자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벌리죠. 심리 컨트롤 이상부터는. 돈이 그나마 은행 이자가 아니라 1년에 1, 20%는 법니다. 최소한. 그런데 그 이후에 가서 대다수 분들은 장이 나쁠 때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거죠. 욕심부리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 이후에 손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심리 컨트롤도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도 오케이 됐다. 계좌 수익률 관리까지. 계좌가 장이 뭐 폭락하더라도 뭐 1, 20%밖에 깨지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회복하고 다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뭐 손실이 크게 되면 포기하지만 그러지 않고 가면 심리 컨트롤 리스크 관리 그러면 결국은 거액자산가 됩니다. 요게 바로 중요한 제가 아까 전에 오늘 강의할 내용의 핵심인데요. 첫 번째 기술적 분은 매매 기법이죠. 매매 기법. 매매 기법 플러스 두 번째 심리 컨트롤. 세 번째가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 1, 2, 3번이 다 갖춰졌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주식에서.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추면 주식 투자로 성공해서 결국은 내가 이 거액자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동방박사가 나와서 이렇게 가장 어려운 단계가 뭐죠? 바로 최고의 단계는 리스크 관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에 목숨을 걸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고 리스크에도 집중하고 하다 보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 기법, 심리 컨트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보고 나갔습니다. 자, 보시면 자, 잠깐 하기 전에 시장을 이기는 투자란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하신 분들. 자, 워런 버핏이 투자의 제일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처럼 모든 사람이 기본 이겁니다. 주식 투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보다는 잃기가 훨씬 쉽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벌기보다 훨씬 쉽다는 내용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이너스 50% 수익이 났을 때 원금 회복을 하려면 100%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더블을 내야 되죠. 말 그대로. 그래서 50% 마이너스 반타작 나면 절대로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50% 수익 나서 수익 후에 다시 또 50% 1000만에서 1500이 됐어요. 아니 1억에서 1억 5천이 됐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50% 수익 나고 나서 또다시 마이너스 50% 됐어요. 그러면 결국 원금이 25% 손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익은 50% 되는 게 수익은 50% 나지만 다시 거기 낸 데서 마이너스 50% 내면 더 원금의 손실을 결국은 수익 내는 것보다 손실 내는 거 훨씬 더 어렵다는 거, 손실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식 투자에서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장이 나쁘기도 하고 뭐 좋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시장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시장보다는 항상 높은 투자 수익을 내야 되는데 너무 높은 투자 수익을 낼 필요는 없어요. 시장은 지금 지지부진하고 안 좋은데 그러면 테마주라는 여러 가지 해서 금방 많은 돈을 벌면 이기겠죠. 그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 되는 것보다는 중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꾸준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이 높은 단기 투자라는 테마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를 했을 때는 정말 고수나 직접 앉아가지고
분봉까지 계속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단기 투자라든지 리스크가 높은 그런 투자를 하지 말고 중장기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도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투자로 여러분한테 방송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 성공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매매 기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매매 기법. 자, 매매 기법은 언제 사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주식 투자는 어떤 분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이밍이죠. 오늘 내일 올라가기 전 오늘 잡아가지고 내일 3% 10% 막 올라가면 정말 대박이죠. 금방금방 돈을 벌죠. 그죠? 그리고 팔면 또 내려간다든지 이 타이밍의 예술에 빠졌기 때문에 언제 사야 될지 그 시점만 저가에 잡고 고가에 팔려고 그것을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의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매매 기법 하에서 언제 사고 어디는 언제 파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 기법은 어디서 언제 정도 사고 언제든지 팔지. 그럼 내가 이거 중장기로 종목을 이따가 중장기 종목을 소개할 텐데요. 중장기 종목을 살 때는 분할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단기 종목은 빨리 한 번에 사가지고 본전을 지키면 원금을 지키면서 수익 나면 들고 간다든지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방법을 연구해서 차트화 해놓은 것이 바로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최고의 매매 기법은 대한민국 최고 1등의 매매 기법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최고의 매매 기법 안에 반드시 포함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자, 시세 원리죠. 시세가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는지 이 시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가격과 시간과 에너지인데 여러분 쉽게 외우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보면 가시애죠. 그래서 가시내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히 외우기 쉽게 이야기하는데 자, 시세 원리는 반드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 갈지 시간을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든지 한번 올라가면 또 조정 쉽니다. 그죠? 쉬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냥 가격도 싸고 충분히 조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죠? 왜 안 갈까요? 안 가는 이유는 에너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힘이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가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그래서 큰 손이 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는지 이 세 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래야만 시장을 이기는 투자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한 매매 기법은 여기에서 보시면 동방박사의 매매 기법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자, 하늘, 땅, 물, 불 자연의 이치인데요. 하늘, 땅, 물, 불 매매 기법인데 여기에 매매 기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세 원리가 요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 향후에 제가 차트 보면서 계속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하늘, 땅, 물, 불 매매 기법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늘, 땅, 물, 불 매매 기법. 매매 기법은 하늘선이 있고 하늘색 선, 땅선, 검정색 땅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란 게 물처럼 있죠. 생명수. 그 다음에 여기에 불꽃처럼 불꽃 잔치라고 하는데 요 네 가지 원리에 의해서 시세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테마, 바람이라는 게 있는데 테마가 불어서 시세가 크게 나갑니다. 이 기법을 요게 한 차트에 바로 다 알 수 있는 게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 기법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 컨트롤입니다. 심리 컨트롤은 투자 수익은 심리 컨트롤이다 이러죠. 그래서 심리 컨트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인한 정신력. 자, 기회가 와서 집중하고 있는데 매수를 했어요. 매수했으면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기다리면 그 다음에 수익이 목표가 가면 그때 파는 거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강인한 정책력에 있어서 이렇게 매수하고 인내하고 큰 수익을 내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이 프로세서가 돼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 체계적으로 프로세서가 돼야만 이 과정을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서 자, 투자 수익은 심리 컨트롤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종목의
포트폴리오도 압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목 선정이 하면 주시했다가 매수하고 그다음 인내 수익을 내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수익 시 매도를 하고요. 손절은 자제한다. 손절은 최악에만 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 보유 원칙은 뭐만 하면 장이 애매하고 장이 안 좋다든지 5% 정도 수익이 밖에 안 나요. 그러면 사지 말라라. 그리고 자신이 믿는 어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본인 실력을 믿고요. 그 다음에 원칙 투자를 꼭 해야 됩니다. 원칙 투자하면 성공한다는 건 장이 나쁘더라도 원칙 투자밖에 없다. 그리고 급하다고 서둘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은 급한데 서둘면 뭐 돈이 안 됩니다. 그죠? 서둘지 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 투자를 항상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익률 관리는 과학이다 이러죠. 리스크 관리는 과학이다. 제가 리스크 관리는 과학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여러분들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리스크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본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잃지 않는 방법, 그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보시면 예상 손실률과 예상 이익률을 계산해서 항상 해야 됩니다. 주식은. 내가 이 10,000원에 사가지고 목표가 15,000원인데 예상 손실도 5,000원 돼버리면 5,000원 이익, 5,000원 손실 볼 수 있죠. 그런 건 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1,000원 정도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최소한 2,00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금 배분인 원칙이라는 건 포트폴리오 중에서 몇 프로 비중을 사는지 이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비중 조절하는 방법이 그냥 대충 막연하게 10% 사고 20% 사고 30% 사고 이런 게 아니죠. 바로 켈리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게 재무적으로 보면 켈리 방정식을 이용해서 EP 빼기 이런 X 비중인데요. 이렇게 해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계좌 수익률도 같이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기법 하에 원칙 투자를 하되 반드시 본인의 심리를 잘 조절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본전을 지키는 어떤 마인드, 특히 리스크 관리, 사기 전에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먼저 목표가랑 손절가를 정하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기법상으로 보고 매도로 치고요. 이익을 실현한다든지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만 이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공략주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뭐라 그랬죠? 인생 역전 아니면 고액자산가를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냥 대충 진입하지 마시고 항상 많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최종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결단력도 키우고 그런 걸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종목이 6종목이 있는데 이 6종목을 매매 전략에 의한 매매 기법에 의한 매수 매도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내용과 매매 기법은 가격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셨다가 참고하셨다가 매매에 응용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단기 공략주는 한 달 정도 안에 매매를 하는 뭐 일주일이든지 2주. 그 다음에 중장기 공략주 3선. 그래서 중장기는 3개월 이상, 6개월 뭐 이렇게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종목들, 그런 것을 잘 사서 분할 매집해가지고 놔두시면 아주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20%,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 공략주 삼선입니다. 자, 단기 공략주 삼선은 잘 보시면, 자, 첫 번째 우리산업, KT무직, 미동전자통신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단기 공략주 삼선을 보니까 우리산업은 전기차고요. 그래서 KT무직은 엔터주죠. 그 다음에 미동전자는 스마트카죠. 이것도 전기차도, 이것 뭐 스마트카고요. 관련된 블랙박스 종목인데, 시대 흐름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스마트카, 그 다음에 전기차, 엔터, 뭐, 이런 성장하는, 산업이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이죠. 단기 공략. 요즘 이런 것밖에 가지 않죠. 대형주, 뭐, 예를 들어서 조선주 매매하면 1% 먹기 위해서는 몇 프로 손실 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 단기 공략주 3선에 대해서 또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또 중장기 공략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중장기 공략주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죠. 바닥권에 있는데 이것은 매집을 한다는 그런 개념, 분할 매집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하반기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큰 수익이라는 건 최소한 20, 30%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수화학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이제 오늘 장이 올라갈 때 오늘 올라갔는데요.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동국 SNC, 말 그대로 하반기를 보고 아니면 나중에 뭐 내년까지 봐도 되는 어떤 그런 종목 3선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단기 공략주부터 한번 설명을 빨리빨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 투자 포인트는 테슬라에 독점 납품하는 TPC 히터, 전기차가 가장 중요한 전기차의 기능, 전기차에도 뭐 여러 가지 일반 자동차처럼 들어간 게 많죠.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엔진이죠. 전기차는 배터리를 가지고 그죠. 엔진이 없기 때문에, 자, 겨울철에 히터를 우리는 현재 가솔린 자동차는 처음에 시동을 걸고 한참 있어야 엔진이 예열이 돼야만 거기서 뜨거운 바람, 히터가 켜지는 거죠. 그런데 전기차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엔진이 예열되진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 열로 인해서 히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기차의 부품은 바로 TP 히터입니다. 히터. 이 히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히터가 TPC 히터인데요. 이 TPC 히터는 테슬라 모터스의 미국의 전기차 최대 업체 테슬라 모터스의 독점 납품을 하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우리 산업이. 그리고 경쟁사는 TPC 히터의 경쟁사는 덴소 있죠. 일본 덴소가 있는데 거기 있는데요. 얘들이 테슬라의 독점 납품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요 TPC 히터입니다. 그래서 TPC 히터뿐만 아니라 전기차 신제품, 전기차 관련된 신제품 있죠. 이런 게 바로 친환경 부품이죠. 이런 게. 그리고 연비 개선하는 또 부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정대를 위한 어떤 또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합쳐서 앞으로 지금 2016년까지 연간 38% 정도 이렇게 3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장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 우리 산업은 자동차 공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일반 자동차에 그런데 요거 때문에 테슬라에 있는 요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요즘 이런 장에서도 잘 빠지지도 않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니까 향후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하죠. 본격적인 성장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몇 년 뒤 되면 본격적 성장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우리사는 PER이 11.5배고 그 다음에 2015년 EPS 기준으로 내년에 EPS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00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PER 10배면 주가 수익도 10배면 15,000원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글로벌 업체들은 전기차
부품에 대한 업체들하고 일반 자동차 업체들 PE가 13배 정도 됩니다. 현재 11.5배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가격에서도 상승 여력은 한 20% 있는 것이고 내년에 보면 상승 여력은 13배 정도 되면 2만 원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실적이 매년 15% 두 자리 숫자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것은 등락은 물론 있겠죠. 주가라는 것은 등락이 있기 때문에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단기 매매해도 좋고 중장기로 투자해서 단가 낮춰서 수익 난 상태에서만 들고 가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아주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자 기술적 분석 차트를 한번 보면 여기서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우리 산업은 많이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11,000원대에서 저희들도 여기서도 매집을 했는데요. 우리 기법상으로 11,500원에 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부터 여기서부터 매수하고 매매하라고 하고 있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팔고 절반도 있고 뭐 또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매매하는데 보시면 바로 자,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급등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여기 급등은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 좀 이따 수급은 볼 텐데요. 아직 가다가 이제 처음 단계 조정을 받고 있죠. 매물대에서. 여기 매물을 어떻게 돌파한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현재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요게 급등하는 이유가 바로 보시면 요게, 파란색이 바로 기간의 매매입니다. 기간의 매매고요. 요 빨간색이 빨간 차트가 요거 바로 외국인이 매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며칠 전부터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자, 이때도 3월 달에도 뛰었습니다. 이 우리 산업의 주가는 외국인이 사면 올라간다. 명심하십시오. 이 주포는 외국인이다. 주 세력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사면 올라간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저항권이 왔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근데 팔고 있는 건 아니죠, 많이. 자, 그래서 보시면 매매 전략입니다. 이것은 자, 지금 오늘 13,600원인데요. 내려왔을 때 13,500원 정도 이하에 13,500원 매수가 정확히 14,500원 그 내외 이하는 오면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 목표가는 15,500원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2만 이상은 내년까지 뭐 2016년도 이렇게 2만 원대까지 3만 원까지 갈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계속 하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 번 사면 이익 나면 들고 가도 됩니다. 무조건. 그래도 되지만 다 손절가는 13,000원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13,500원 이하에서 사면 손절가를 잘 유지를 시키고 수익 난 상태에서 들고 가는 게 중장기 종목들은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단기 종목 보시면 KT무직이다. 자, 여러분 KT무직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는데 자, KT무직은 저는 소형주, 이름 없는 소형주는 잘 안 하는데, 이 KT무직은 KT그룹 겁니다. KT 계열사도. KT무직인데, 계열사인데, KMP 홀딩스를 합병해서, 인수하고 합병해. 이 KMP 홀딩스가 뭐냐면,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각종 JYP, 스타제고, 우리나라 7개 대형 기획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어머니라든지, 음반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KMP 홀딩스. 이 회사를 인수해서 합병을 했습니다. KT뮤직이. 그래서 향후에 한류를 주도하는 게 누구죠? 바로 이 메이저 기획사입니다. 이 메이저 기획사의 KMP 홀딩스의 이 음원과 음반 유통하기 얘들이 지금 KT뮤직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악 콘텐츠를 프리미엄, 아주 좋은 프리미엄은 미리 선점해서 미리 배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KT무직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KT무직의 13.5% 정도가 이 메이저 기획사가 또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류가 성장하면서 음원이라는 음반 사업이 잘 되면 산업이 성장하면 이 회사는 당연히 크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KT 진이 음악 서비스 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KT가 인수해가지고 인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KT 거를. 그래서 KT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KT 그룹은 다 KT 뮤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KT 플랫폼 IPTV라든지 인터넷이라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신규 서비스도 창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또한 2010년과 음원 가격 인상이 작년 7월부터 됐는데요.
매년 10% 인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턴어라운드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KT무직.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00원부터 이제 한 15%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아직까지 5,700원 고가인데 상당히 좀 더 좋은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잘 가지고 사서 이익 나면 가지고 가도 된다. 자, 수급은 기관이 계속 사서 올라갔죠. 그래서 기관 수급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은 4,600원에 사가지고 단기에 5,200원이고요. 손절가 4,300원. 이 매매 전략을 참고하시고 수익 나면 중장기로 넘겨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단기 마지막 종목은 미동전자통신인데요. 이것은 스마트카라 그랬죠. 그래서 2014년 매출이 작년에는 418억이었는데 올해는 500억 가이던스 25% 증가되고 ADAS 이게 바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데 이게 상반기에 차선 이탈이라든지 뭐 어떤 보행자 인식하는 거라 이런 걸 해서 상반기 개발이 만료돼서 하반기에 매출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PER은 10배 정도 수준인 거예요. 8,000원 정도 되니까요. PBR 2배인데 아직도 상승 여력은 한 30%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올라와서 저쪽에도 많이 올라갔었죠. 매집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아직은 2단계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9,200원 보고 가시면 되고요. 괜찮은 종목이 스마트카 관련된 종목. 자, 그래서 이것은 미동전자는 기관들은 매매하지 않는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다. 자, 매매 전략은 8,200원 사셔서 단기 목표가 9,200원, 손절가 7,900원을 하시면 되고 이제 중장기 공략주 아까 보셨던 이수학, LG생활건강, 동국 SNC 이 세 종목이 중장기 공략주죠. 그래서 중장기 공략주 중에서 자, 세 종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학과 LG생활건강, 동국 SNC 이수학은 중량주지만 LG생활은 초대형주죠. 코스피 200 종목이고 동국 SNC는 코스닥이고요. 자, 그래서 현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목표가가 보시면 이수학은 단기 목표가는 뭐 15,500원 돌파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LG생활건강은 중장기 중기 목표가가 6개월입니다. 6개월. 중기 6개월 목표가입니다. 6개월 목표가가 62만 원, 동국 SNC는 하반기에 7,500원까지 보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학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한번 주가를 보게 되면 저 위에서 주가가 3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빠져 있죠. 많이 빠져 있듯이 이 회사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화학업황이 지금 오늘 또 화학주 많이 빠졌는데요. 화학업황이 부진해서 거기서 3만 원대에서 13,000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학업황이 부진인데 본업이 얘들은 이수학은 알킬벤젠을 원료로 해서 세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동남아, 중국 이런 세제를 유통해서 거의 독과점 상태의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세제 쪽은 좀 일반 화학하고 좀 다르죠.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출이 늘 꾸준히 나옵니다. 그죠?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화학업황 부진하더라도 과도하게 주가는 빠져 있다. 본업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자회사는 바로 이수건설, 그 다음에 이수앱지스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이수앱지스. 요번에 6,000원에서 13,000원 올라가 있어요. 이 두 종목이 자회사입니다. 또한 이수건설은 그래서 작년에 건설주, 중소형주 건설 아주 안 좋았죠. 그 이수건설이 평택과 대구가 있습니다. 이 대구의 대구의 아파트 분양 부지를 확보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작년에 부동산이 안 좋아가지고 분양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올해 중요한 것은 대구의 아파트가 분양하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잘 나가고 있어요. 평택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아마 분양을 개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하면 여름 정도에 이 분양 이수건설의 평택과 대구 지역의 분양이 여름에 성공하면 성공하게 되면 이 회사의 대신에 작년에 한 1,190억 정도의 두 개 사업장이 그랬는데 대손 충당금을 다 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이 되면 대손주는 한입이 되죠. 그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흑자 전환이 확실하다. 이수건설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수건설과 이수앱지스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수건설이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사놓으면
자, 이게 바로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완전히 보시면 많이 빠졌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계속 기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서 바닥권에서 사놓고 있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수급은 아직은 특별한 건 없고요. 자, 그리고 이수화학은 13,500원 사시고 목표가 중기적 17,500원, 손절가 12,900원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이니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고. 자, LG생활금은 대형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생활용품, 화장품 등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 PER 19배 되게 높죠. 그죠? 하지만 이 회사의 적정 주가의 펀은 역사적으로 28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M&A 기대감, 대규모 해외에서 M&A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이나 화장품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세월호 때문에 실적은 2분기에 좀 덜게 나올 걸로 보이는데 3분기부터 확실히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보면 많이 빠져 있죠. 이제 오늘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자, 그리고 수급은 기간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47만 원 정도 내려오면, 오늘 47만 7천인데 내려오면 매수해서 목표가 중장기 62만이고 손절가 45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동국 SNC를 보겠습니다. 동국 SNC는 풍력 시장의 본격 성장이다. 업황이 성장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바닥에서 뜹니다. 떴다 다시 내려가더라도 업황 성장 또 다시 가죠. 옛날에 LED 조명이 성장할 때 본격될 때 서울반도체처럼 2만 원대에서 시작하듯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풍력 시장 본격 성장 2016년부터는 실적이 나오는, 지금 현재 한 1,600억 정도, 2,000억 정도의 예상의 시장인데 지금 2016년은 9천억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비율이 2018년부터 시작되고요. 그래서 17년까지 자, 규제 완화에 시켜서 풍력시장 키웁니다. 키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2014년도 예상 PER 15배고요. PBR 1.0배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적정 주가가 지금 올라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죠? 올라왔지만 이게 보시면 올라온 이유가 이게 수급이 기간이 쫙 사서 올랐습니다. 4월 10일, 9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매집하고 팔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내려가면, 싸게 내려가면 매수하면 된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 사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지금 급등하고 지금 쉬더라도 충분히 보시고, 자, 그래서 기관들이 수급을 특히 연기금이 사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가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말고 중장기로 여러분들도 접근해야 되고요. 분할 매집 쌀 때, 자, 지금 5,590원인데 내려왔을 때 5,500원이나 그 이하에 내려오면 일부러 사시고 또한 내려오면 더 사셔서 5,000원만 지지하면 된다. 손절가니까. 5,000원 지지에 그 사이에서 매집을 해놓으면 목표가 7,500원까지 쭉 들고 가시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것은 2016년부터 본격 성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올해도 실적이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몇 년간 투자를 해도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적을 봐가면서 2분기부터 해서 향후의 실적을 봐가면서 기간에 특히 연기금 수급이나 기간의 동향을 보면서 기간이 팔지 않으면 똑같이 들고 가시라. 비중은 적정한 비중을 유지해서 들고 가시면 충분한 수익이 나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 3개, 중장기 종목 3개, 3종목 이렇게 6종목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입니다. 그리고 거액자산가를 꿈꾸면서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가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주식 투자 성공의 길은 상당히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3가지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매매 기법. 첫 번째 매매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 매매 기법을 잘 배우면 여기에 매매 기법에는 동방박사만의 하늘선, 땅선, 그 다음에 하늘, 땅, 물, 불, 뭐 생명수,
불꽃잔치 이렇게 물불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요 매매 기법하고 두 번째 바로 심리 컨트롤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스크입니다. 여기 리스크.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법, 심리, 수익률 관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통달을 하고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습관화시키면 고액자산가가 될 수 있는 길에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동방박사한테 오시면 배울 수가 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자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주식 투자 성공에 대한 길이 상당히 멀고도 험한 길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중간에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가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거기에 성공하기 위한 길에 있는데요. 거기서 세 가지 매매 기법, 투자 심리 컨트롤,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법적인 이건 기술적이고 공부하면서 배워서 하는 거 하시고요. 오늘 제가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 알려드린 종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법 하에서 보시면 매매에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단기 공략주 3선 한번 다시 리뷰를 해드리면 우리산업, 자, KT무직, 미동전자통신 세 종목입니다. 이 세 종목은 우리산업은 마이너스 가선 조정받을 때 사게 되면 목표가 15,500원 단기를 보시고요. KT무직은 4,700원인데 현재가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게 돼서 마이너스권 사서 5,200원까지 일단 5,000원까지 찍는다 단기적으로 보시고 단기도 좋지만 중장기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했고요. 중장기로 목표가는 또 나중에 가면 리뷰 시간에 한번 해드리고요. 미동전자통신도 자 8,350원에 오늘 끝났는데 마이너스권에 사시면 9,2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중장기 종목은 중장기 공략주는 세 종목인데 이 세 종목은 당장 사서 수익 나기도 아주 좋은 가격대다. 단기적으로도 좋은 가격대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은 마이너스권에 사가지고 매집을 해서 여름 정도에 분양이 완료된다든지 그러면 실적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주고요. 그 다음 LG생활건강도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 삼성 3인방 갔을 때 같이 간 종목이 LG생활건강도 같이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뭐 조선주, 화학주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오르는 바닥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인식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시면 되고 동국 SNC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주가는 벌써 4,500원에서 5,500원까지 왔습니다. 5,590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기에 올라왔지만 누가 사서 올라왔습니까? 기관이 많이 사서 올라왔죠. 그러면 기관이 팔지 않으면 되는데 기관이 샀다고 계속 사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또 주가가 하면 또 사는데 이게 주로 연기금이 샀습니다. 그 얘기는 중장기 투자자를 샀다는 얘기죠. 당장의 수익을 많이 보고 산 게 아니라 길게 업황이 개선되기 때문에 풍력 산업의 업황은 앞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011년도에서는 2012년부터는 2013년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게 바로 2012년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LED 조명이었죠. 그죠? 그래서 LED 조명 작년에 관련된 수익이 잘 나왔어요. 루멘스뿐만 아니라 서울반대 그등 업황이 개선되면 이렇게 수익이 잘 나옵니다. 실적이. 그래서 주가도 추세 상승을 할 것이고요. 했고 그 다음에 이 동국 SNC처럼 풍력 산업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실제 본격적인 실적은 앞으로 2년 뒤에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쌀 때 매집을 해 놓으시면 아주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잘 매집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은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매매를 위에 사고 밑에 사고 이렇게 해서 뭐 종목을 떠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법 강의 같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방송 중에 뿐만 아니라 알려드리면 그때 오셔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 제가 8시경에 인터넷에서 무료 공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시 정도에 오늘 못한 얘기를
오늘 8시에 리치맵.co.kr로 오시면 거기서 기법뿐만 아니라 뭐 리스크 관리하는 법 이런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방송 시간에 못했던 내용들을 또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한 나와서 여러분한테 리스크 관리 비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